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6장 신호는 다가오는 물구비의 특성을 암시해주는 힌트를 지니고 있다. 만일 신호가 불쾌한 느낌과 연결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안, 불신, 불쾌한 놀람, 걱정,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신호는 부정적인 물구비를 예고하는 것이다. 만일 느낌이 모호하다면 그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해석은 신뢰성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신호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미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아마도 그 신호는 어떤 경고를 줄 것이다. 당신이 좀 더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혹은 제때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하라고 말이다. 신호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당신은 다만 그 신호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구별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데 목발을 짚고 걷고 있는 키 작은 노파가 길을 가로막는다. 노파를 피해 둘러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틀림없이 지각할 것 같다. 혹은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버린다. 보통 때는 여유를 부리던 버스가 오늘은 왠지 꽁지에 불이 붙은 듯 달아나 버린다. 아마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 같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다른 예로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항상 뭔가가 방해를 하고 생각보다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어서 더 이상 그리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호의 좋은 점은 그것이 제때 당신을 백일몽에서 깨워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파괴적 펜듈럼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해준다. 인류는 종종 펜듈럼 마법의 주문에 걸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그리고 훗날에야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경우에는 해롭지 않은 신호들도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주의 깊은 상태를 유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고 전반적 상황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은 언제나 이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근심과
신경 과민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잘 돌보되 걱정 없이 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빌려주라. 그리고 모든 일을 흠잡을 데 없이 하라.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신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해 지나가듯 뭐라고 내뱉는다면 그것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말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어떤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즉석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대답했던 기억을 당신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대답이 의식의 깊숙한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분석적인 마음의 작용을 건너뛰어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와 유사하게 생각 없는 말은 마음이 쉬고 있거나 다른 일에 몰두해 있을 때 문득 튀어나온다. 마음이 잠들면 영혼이 입을 연다.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영혼은 정보장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한다. 목도리를 갖고 나가. 안 그러면 감기 걸릴 거야.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또는 당신이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뭔가를 권한다. 그것을 성급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해 버리지 말라. 그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보라. 또 다른 경우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데 지나치던 누군가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 때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한번 되살펴 보라. 어쩌면 당신은 저 혼자서 첨벙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혼이 불편한 것 역시 분명한 신호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에 대해 당신의 영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영혼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영혼이 마음의 결정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상당히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일을 멈추고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나 만일 마음은 벌써 결정을 내리고 새벽별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나중에야 상기했다면 당신이 결정 내릴 그 당시에 느꼈던 기분을 떠올려 보라. 그 느낌은 기분이 좋다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다로 묘사할 수 있다. 당신이 그 결정을 마지못해 내렸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경우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마음이 어느 정도로 불편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느낌에 귀 기울이기를 제때 기억해내는 것이다. 마음은 자기가 합리적 추론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의 속삭임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상식의 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마음은 갖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든다. 당신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영혼은 작은 목소리로 아니다라며 반대하려 한다. 마음은 영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속삭임을 못 들은 척한다. 그리고 합리적 추론을 무기로 자신의 그렇다를 논증하려고 애쓴다. 당신은 이 글을 읽었으니 기억 속에 이 말을 따로 잘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해 내라. 매사가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